웹소설의 구성 종이문학의 위기일까 기회일까의 기획 연출을 맡은 이선입니다. 이 다큐는 웹문학이 부상하고 종이문학이 쇠퇴하는 현실의 위기감을 느껴 문학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종이문학을 의인화한 저생과 웹소설을 의인화한 웹소설, 두 인물의 갈등과 해소를 통해 두 문학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공존의 관계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문학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문학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성품이 깨끗하고 박학다식해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저생아,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같이 서점 갈래?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늘은 시간이 없네. 아... 그럼 넌?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아... 너도? 앉아도 되지? 약속 있어서 미안. 먼저 가볼게. 쟤 오늘따라 이상하다. 그치? 나 친구 만나기로 해서. 뭐야, 너 피곤하다며. 요즘 친구들이 이상하다. 어쩐지 나를 피하려는 느낌이야. 약속 있어서 미안. 먼저 가볼게. 나 친구 만나기로 해서. 오늘도 둘 다 피곤해서 집에 있을 거라 했었지. 착각이겠지. 도서관이나 가자.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잔뜩 빌린 날이었습니다. 아, 나 진짜 맨날 쿠키만 굽는 것 같아. 뭐야 쟤네? 집에만 있는다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된 장면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쟤는 누구지? 어디서 본 것도 같고. 누구길래 애들이 다 쟤한테 붙은 거야? 아, 난 저생 걔 좀 불편하더라. 나도 너랑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그동안 나랑 재밌게 놀았으면서. 걔 너무 매사에 진지해. 솔직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라고? 나 인터넷 소설이야. 웹소설로 개명했어. 기억하지? 위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종이 문학과 웹 문학은 단순히 문학을 담고 있는 그릇만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종이 문학은 일반적으로 사회 비판적 성격을 지닌 예술로서의 문학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설은 웹에서보다 종이로 먼저 출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이 문학으로 규정한다. 반면 웹 문학은 웹 연재로 시작하며 판타지, 로맨스 등 장르 소설이 주가되고 댓글로 작가, 독자, 독자가 상호 소통 가능한 문학을 지칭한다. 종이 문학과 웹 문학은 어떤 특징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이 문학과 웹 문학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진이 두 가지 소설을 직접 써봤습니다. 웹문학과 비교한 종이 문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종이 문학은 비교적 긴 호흡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락 나눔을 최소화했습니다. 심리 묘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인물의 행동을 깊게 이해하기 쉽고
문장 속에 주제의식을 숨겨두기 때문에 글의 이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웹문학은 스마트폰 등 작은 기기를 이용하는 독자들이 많아 짧은 호흡의 문장과 잦은 단락 나눔으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대사나 상황 묘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인물의 심리보다는 사건 자체를 중점적으로 바라봅니다. 댓글창을 통해 독자들 간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문학은 소재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비교적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종이 문학과는 달리 웹문학은 주로 자주 쓰이는 소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비판점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문학을 배우면 보통 역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런 소설들이 있었고 소설의 이론은 이런 식으로 발달했다. 근데 웹소설에 관련된 강의를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야 한다는 어떤 작법적인 부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흥행 공식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거죠. 소설의 3분의 2 지점에서 인물들은 이런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인물들을 설정하는 방법도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떤 형 인물, 어떤 인물, 주동, 반동 인물들의 어떤 성격들도 구체적으로 막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체계가 다 잡혀 있고 그래서 그냥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야말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예술, 고민 이런 것보다도 흥미 위주의 기술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장르가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웹소설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 저생전 읽어봤어? 그거 종이 의인에서 쓴 소설이잖아. 도서관에서 책 찾아 읽었어? 인터넷 검색하면 내용 다 나와. 자투리 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소설 문고본이나 시집을 읽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요즘 세대가 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서점에 들러 책을 사가는 손님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종이책의 경우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2011년 9.9권에서 2019년 6.1권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종이문학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는 걸까요? 아, 너무 그래? 이거 쓰면 돼. 반면 웹소설은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광경입니다. 초기 웹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 소설, 일명 인소는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읽히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웹소설 플랫폼이 없었기에 인소는 텍스트뷰 등 어플이나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등에서 다운받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진 미화, 내용의 가벼움, 이모티콘의 남발 등의 이유로 그 누구도 이를 문학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어 종이책으로 출판되고 드라마화 되기까지 한 도레미파솔라시도, 늑대 유혹의 작가 귀현이가 서울 종합예술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는 문학계에 적지 않은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는 웹소설 서비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력 서비스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웹소설 독자층이 늘어남과 함께 웹소설로 얻는 수익도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 페이지 회원 수는 3,5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하루에 웹툰과 웹소설 20억 원어치를 유료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이 웹툰으로 재생산되는 OSMU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웹툰으로 처음 작품을 접한 이들이 역으로 웹소설 독자로 유입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웹소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전과 달리 긍정적입니다. 어디서든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웹소설을 좋아하는 이들은 이외에도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아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여서 등의 이유로 웹소설을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화현상 중에 스낵컬처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문학은 좀 진중하게 좀 시간을 갖고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소설을 감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웹소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LTE망이 잘 깔려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잠시 짬을 내서든 얼마든지 또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 웹소설은 또 그 짧은 시간 뭐 5분에서 10분 사이에 딱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회 분량 같은 게 딱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접근성 측면에서 약간 일반적인 대중들이 조금 좋아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중들의 욕망 같은 거를 작품 속에서 잘 투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들이 오늘날 어떠한 욕망,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약간 이제 대리 만족시켜준다라는 그런 측면을 뭐 철저하게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조금 더 웹소설에 쉽게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웹소설만의 특징이 웹소설 발에 달리는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은 웹소설 중에 재혼왕후라는 웹소설이 있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한 인물한테 이입을 할 수 있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대부분 독자들이 다 그 여자 주인공한테 이입을 하기 때문에 그 여자 주인공과 대적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 여론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그 소설만큼이나 그 여론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감각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댓글을 읽으면서 했어요. 읽어야죠.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종이문학을 읽는 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종이문학을 읽어야만 할까요? 종이책이 그냥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읽다 보면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나한테 말해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책을 다 보고 나서 책을 쥐고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 시간 굉장히 무용한 시간인데 그 무용한 시간이야말로 사람이 어떤 외로움이나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게 아닌가. 종이책의 매력은 그것이 영원한 물질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책을 구매할 때 단순히 책의 데이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의 물성을 느끼는 것 또한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책을 읽고 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독서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 종이책의 영원성은 독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제가 전자책을 구매했을 때 제가 구매한 전자책의 플랫폼의 아이디를 잊어버려 그 책을 다시 읽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자책은 영원한 물질이 아닌 플랫폼에 갇혀있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종이책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서로의 입지를 탐내는 적이 아닌 동료로서의 웹문학과 종이문학. 두 문학 모두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힘이 될 문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상상력이 가득한 환상 속으로 빠져들고 싶다면 웹문학을, 온갖 은유를 마주하며 사유의 즐거움을 깨닫고 싶다면 종이문학을 읽으면 됩니다. 문학을 향한 독자의 관심은 더 발전된 문학을 낳고 이는 곧 독자가 선택 가능한 영역이 넓어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문학의 페이지를 넘기겠습니까?